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예, 저도 좀 죄송한 마음에 오늘은 꼭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 한번 영상을 켜봤습니다. 네, 저는 보시다시피 이제 다시 진료를 시작한 상황이고요. 예, 진료를 하다 보니까 막상 그럴 줄 몰랐는데 저는 사실 좀 이제 유도리가 생길 거라 생각했거든요. 여유 시간 이용해서 충분히 유튜브도 다시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저는 뭐 제가 공사를 진행을 하든 개원을 하든 뭘 하든 꾸준히 올려드릴 수 있을 줄 알고 진행을 한 건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처음이라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요, 시스템이 장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제가 원래 워낙 한 번에 하나밖에 제대로 못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좀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좀 채널 운영을 너무 오랫동안 못하게 돼서 계속 마음에 찜찜함을 가지고 있던 터라서 오늘은 꼭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또 괜히 쓸데없는 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덕분에 진짜 많은 분들 덕분에 제 책이 이제 출간이 돼서 좀 서점에 나왔나 봐요. 저도 못 봤어요. 아직 이제 책을 받아보긴 했는데 서점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 이제 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책이 나오면 제가 하려고 했던 여러 행동들 아니면은 행동이라기보다 좀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책 때문에 내가 스포일러가 될까봐 말 못했던 이야기들도 있고 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시원하게 나왔으니까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 것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슬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무엇보다 사실은 이제 지금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책이 나온 기념으로 출간 기념회처럼 마치 사실 출간 기념회는 아니고요. 작은 북 콘서트처럼 할 수도 있는데 제 책이 막 그렇다고 대중적으로 환자분들께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그 제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처음 채널을 만들 때 이게 이렇게 암을 주제로 한다거나 암 환자들을 이렇게 구독자분들로 많이 오실 거라 생각하고 만든 채널은 사실 아닌데요. 근데 제 컨텐츠가 하나같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재미가 없는 컨텐츠가 많은데 이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재밌게 어떻게 보면은 유익하게 보시고 끝까지 참고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간절함 때문에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암 환자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제가 이제 인식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부담으로 안고 있어요. 그 마음 빚처럼 안고 있는데 그래서 좀 환자분들한테 특별히 암 환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출간도 한 기념으로 한번 정말 엑기스만 어떻게 보면 정말 툭 까놓고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랑 그 뜻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도 최근에 계시고 또 최근에 만난 좋은 분들도 계시고 워낙 계시기 때문에 같이 또 뭐 같이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고 뭐 안 되면 작게라도 뭐 한두 분이라도 모시고라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사실 제 채널을 그렇게 계속 보시는 분들은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셔서 보시는 거잖아요.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그래요. 그걸 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해도 되는데 왜 안 하냐 하는데 제가 막상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유튜브를 해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는 그런 불특정 다수가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말을 못하는 것들. 근데 좀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조금 더 제가 속 시원하게 오프라인에서 한번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지금 이제 책이 나온 김에 원래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좀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면에 대한 영상들을 쭉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중단이 됐잖아요. 네, 제가 뭐 불면증을 아주 전문으로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사실 도와드리고 싶었던 거긴 하죠. 예, 아무튼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제가 사실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사실 다른 불면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많이 잘 알려주시는데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렇게 손으로 그때 표현했던 이
CST라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최근에도 저희 진료실에 그 불면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께서 정말 심한 환자분이 계셔서 제가 그걸 해드리는데, 한 2차례 정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몸이 나른해지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개천골요법이, 뇌척수액 리듬을 조절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두개천골 리듬을 조절한다. 그런 개념인데, 이게 잘 알고 계시면은 정말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나 보호자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사실 의료기관에서 활용하려고 배운 건데, 막상 해보니까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할 수가 없어요. 뭐 비용 문제도 사실은 있긴 한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해보니까 잠들기 전에, 취침 전에 환자분께 해드리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써먹기에 제일 최고예요. 왜냐면 당장에 몸이 나른해지면서 이완되고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뭐 그 밤마다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이건 나눠야 되는 지식이다, 내가 혼자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아니다 싶어서 CST를 좀 이렇게 환자분들하고 보호자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자리를 한번 또 마련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은, 제 가족이, 같이 사는 가족이,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이 불면증을 앓는다 하면 전 밤에 이거 무조건 해줄 것 같거든요. 근데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이면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자나 환자분들이 스스로 알고 계시고 좀 서로 공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기법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 이거 CST 다 배우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제가 좀 제대로 배웠는데, 아무튼 그 내용을 좀 그래도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보호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도 한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다.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영상을 켰는데, 이게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제 근황 궁금해하실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만 좀 추려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래도 영상이니까 좀 유익해야 돼서 제가 좀 노하우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진료를, 특히 지난주에 진료하면서 굉장히 많이 몸이 굉장히 정말 부서질 정도로 정말 갈아 넣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막 환자 엄청 많아서 그랬다기보다 제가 저희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진료실에 좀 고령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한의원이다 보니까, 그쵸? 한의원은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고령자분들 진료가 사실 굉장히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로 따지면 많이 고장난, 수리비가 많이 드는 자동차인데, 저희가 이제 사실 고령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한의원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료를 할 때 그렇게 뭐 많은 금액을 받고 진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보험이 건강보험이 되는 것만 가지고 진료를 해드리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수준에서,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좀 무리예요. 왜냐면 사실 고령자분들의 통증은 그냥 일반 통증하고 다르게 제대로 수리하려면 사실 더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렇게 뭐 많은 수리비를 부담해서라도 다 고쳐보겠다 이러신 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뭐 신뢰관계 문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냥 환자와 내가 어느 정도 상호 동의하는 선에서 내가 한번 그래도 내가 가진 한정된 자원에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제가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그래서 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 원장 되게 힘들겠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에너지를 쏟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가 많이 빨리는 엄청 힘든 진료를 했는데, 아마 저희 직원들 알 거예요. 저는 거의 서서 뭐 하루 종일 뭐 밥 먹을 시간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그렇게 진료를 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저를 버티게 해준 게 있어요. 사실은 이 비밀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오늘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실행을 안 했다면 저의 지난주는 없었고, 제가 지금의 내가 없다, 엄청 힘들었다, 난 지금 저 아마 지금 떡실신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비기 덕분에 사실 좀 버텼어요. 지금도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방법을 써서 저를 좀 관리를 하려 그러는데,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하기에는 지금 뭐 사실 제 앞에 지금도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민망해서 그나마
사진으로 찍은 게 있어요, 예전에. 근데 그 사진도 사실 지저분해요. 저희가 접시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담아서 사진 찍었는데, 그냥 그거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뭐냐 하면, 네, 이게 보시면요. 이게 지금 보여드리기도 민망한데 이게 사진이 정말 말이 안 되죠. 네, 지금 지저분한 이걸 보고 도대체 뭘 따라하려는 거냐 이렇게 싶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나마 현재 가진 것 중에 제일 깨끗한 게 이거라서 그냥 이걸로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저도 이게 그 당시에도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접시가 없었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제 요즘 식사를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니시오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니시오법이라고 하는 그런 오래된 좀 자연요법 중에 하나인 그런 식사법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런 식단의 방법과 생채식의 방법과 그리고 약간의 다이어트식을 좀 섞은 그런 식사 방법이에요. 예, 기본은 현미생식을 기본으로 해서 견과류와 당근과 고구마 같은 뿌리채소, 그 다음에 잎사귀 채소 한 5-6장, 그리고 역시나 당부하를 높이지 않는 토마토와 같은 과일들, 아니면 사실 다른 과일도 괜찮은데요. 저는 권장드리길 토마토 많이 권장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끼를 먹는 건데요. 이렇게 한 끼를 하면 일단 뭐가 좋은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제일 좋은 건요, 일단 탄수화물 중독증이 없어져요. 탄수화물 중독증이 없어지면 이게 어떤 증상이 탄수화물 중독증의 대표적인 거냐면, 내가 한 끼만 굶어도 어지럽다, 한 끼만 굶어도 아예 생활이 안 된다,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아침을 안 먹으면 생활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사실 똑같은 증상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뭔가 당부화에 대해서 너무 몸이, 그러니까 당을 조절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혈당이 떨어지면 너무 바로 몸에 다른 현기증이 난다거나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어떻게 보면 인슐린 기능이 좀 떨어진 그런 분들은요, 이런 식사를 하면 내 몸에 당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됩니다. 일주일만 이렇게 현미생식을 하면요, 그런 게 전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 끼만 굶어도 어지럽다거나 이런 게, 저도 이게 굉장히 옛날에 심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너무 놀랐던 게,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한 끼 굶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우리 몸에서 이런 칼로리를 관리하고 당을 관리하는 그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좀 좋아진다, 그리고 훈련시킬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이 식단이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을 크게 안 올리는, 거의 안 올리는 식사법이에요. 혈당을 거의 안 올리는 아주 배부른 식사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러면서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일단 현미 안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요. 현미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미를 일단 이렇게 물에 한 반나절 정도 불려서 그 다음에 그걸 믹서기로 한번 갈아야 돼요. 믹서기로 한번 갈면 그래도 좀 더 씹기가 좋아지거든요. 사실 불리기를 12시간 이상, 반나절 이상 불리면 더 좋은데요. 저는 좀 게으름뱅이여서 까먹을 때가 많아서 반나절 불릴 때가 더 많아요. 아무튼 그래도 불리고 나서 이렇게 믹서기로 한번 갈면 꽤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부드러워집니다. 거기에다 이제 견과류를, 저는 보통 요즘은 땅콩만 하고 있어요. 예. 그건 다음에 제가 또 견과류 왜 그렇게 정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호두도 넣고 아몬드도 넣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쓰고 땅콩만 오직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땅콩만 넣어서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뿌리 채소 이런 고구마나 당근 같은 거 한두 개, 뭐 이건 사실 더 많이 드셔도 돼요. 근데 배가 불러서 못 먹어요, 나중에 먹다 보면. 아무튼 그런 거랑 풀잎 채소 그리고 토마토 이렇게 섞어서 한 끼 식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골고루 채워질 뿐더러 당부화도 거의 없는, 아주 거기다가 심지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아주 저렴한 치유식이 돼요. 오히려 식단이 뭐 웬만한 비싼 치유 식단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면서도 아주 저렴하다. 예, 그리고 아주 간단하다. 이거 요리 못해도 된다. 저 같은 게으름뱅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두 번째 효과는 뭐가 있냐면요, 식곤증이 없어집니다. 네, 당부화 역시나 이것도 탄수화물 중독 증상의 하나인데, 당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좀 좋아져요. 그래서 한 1-2주만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한 끼만, 매 끼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요. 저는 주로 점심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한 끼만 이렇게 드셔보셔도 아마 굉장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예, 이게 니시 식사 방법이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데, 이걸 사실 굉장히 잘 적용하면은 아주 주요한 기술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그건 나중에 한번 그런 것들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도록 할게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식사를 하는 바람에 버텼습니다. 이렇게 먹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컨디션도 꽤 좋은 편으로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좋은 식사법이고요. 한번 치아가 너무 나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식사법입니다. 예. 주의해야 될 점은 쌀을 충분히 불리지 않으면은, 그리고 쌀을 이렇게 갈지 않으면은, 제가 옛날엔 안 갈아서 먹었거든요. 더 게을렀기 때문에 안 갈아서 먹다 제가 치과를 결국 가야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빨이 깨져서. 예, 이게 제대로 불리지 않으면은 치아가 상할 수도 있다. 중간에 제대로 안 불은 엄청 딱딱한 씨앗이 있을 수 있어요. 알갱이가. 그건 씹을 수가 없는 정도의 돌 같은 거라서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면 제가 보니까 많이 불릴수록 좋고요. 안전하고요. 저처럼 좀 까먹고 게으름뱅이라 많이 못 불렸다 그러면은 이제 좀 열심히 갈아주시면 돼요. 예. 일반적으로 물에 불린 현미는 일반적인 믹서기로도 대부분 잘 갈리거든요. 이렇게 갈아서 그거랑 좀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식사 방법은 그냥 이렇게 드시다 보면요, 이거 먹었더니 다음엔 저걸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뭐 예를 들어 현미와 땅콩을 같이 먹었어요. 한 스푼. 네. 그리고 참 현미랑 땅콩을 이렇게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맛이 괜찮아요. 이거 현미만 따로 드시면 맛이 너무 이상합니다. 땅콩하고 그래도 곁들여서 같이 드시면 드실만 하고, 이렇게 한 숟갈 먹고 나면 왠지 입이 심심해서 토마토를 먹고 싶고, 토마토를 먹으면 왠지 풀잎 채소를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조절하면서 드시면은 좀 먹기가 좋아요. 예,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노하우를 그래도 영상을 킨 김에 누군가에게 뭔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전달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디테일한 내용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제가 이 현미채식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지내고 있고 이 덕분에 살았습니다. 네, 좀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좀 황당한 걸 많이 알려드리죠. 막 무슨 자석을 여기다 대라 그러질 않나, 그쵸? 황당한 걸 많이 알려드리는데 제가 그만큼 좀 다양하게 많은 걸 해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저의 좀 특이점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듣기 힘든 이야기들이나 좀 뚱딴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좀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저는 다 실전형으로 제 몸으로 체험한 것들이니까 예, 그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현미채식은 사실은 잘 쓰시면 뭐 그거 이미 황성수 박사님이나 이렇게 현미채식 주장하시는 분들 예전부터 많이 계셨잖아요. 예, 그런 걸로 치료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혈당 관리에서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고,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치유 식단도 충분히 될 수 있고요. 다이어트식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예,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은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는 정말 강추드리는 게 밀가루 탐닉자들 있죠? 밀가루 없이는 못 살고 어지러운 분들, 그리고 이렇게 정말 탄수화물 중독적인 증상이 있으신 분들 한 끼만 꼭 이렇게 드셔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리고 생각보다 막상 먹어보면 맛이 좋습니다. 맛이 좋은 게 약간 저는 괜찮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죽하면 지금 거의 이제 3주 넘게, 그쵸, 3주, 거의 4주 차? 아니요, 3주 정도 됐을 것 같네. 한 3주 정도 매일 이렇게 먹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저를 외계인 보듯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직원들한테도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드시면 정말 좋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설득이 안 된 상태고, 이게 왜 좋은지를 알아야 좀 하겠죠. 근데 그거를 한번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정확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좋은지. 어쨌든 정말 당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 좋아요. 사실 요즘 그 AG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AG 들어보신 분?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라 그러죠. 당독소 없애라 그러고, 당독소 없애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없애는 이런 식단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게 사실 AG 제거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드시면 아주 저렴한, 돈도 안 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AG 제거 프로그램이 현미생식입니다. 사실은. 예,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 한번 남기고요. 제가 아마 아주 곧 또 책에 대한 영상 하나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책을 냈잖아요. 저희 책에 대한 출판사에 대한 예의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자, 지금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 책을 막 홍보하는 게 엄청 급하진 않아요. 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 급하진 않은데, 그래도 출간을 해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저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책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이야기도 해야지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시리즈로 당분간 몇 개 더 올릴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제 채널하고 원래 방향성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양해를 바라고요. 네, 부탁드리고 그래도 사실 구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내용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재밌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책을 사실 저랑 친한 많은 의료인들이 이미 읽으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좋은 피드백 주신 분들이 계세요. 네, 뭐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나 뭐 수학과 선생님도 계시고, 네, 뭐 다양한 또 의료인들이 양한반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들어보고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좀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당장은 조금 진료에 매여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시작한 입장이기 때문에 진료를 조금 그래도 그런 게 정리가 되면은 앞으로 어느 정도 다시 복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좋은 컨텐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그 중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금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